안녕하시옵니까. 소녀는 장금이라 하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조선의 작은 마을에 18살 장금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장금은 넉넉하지 못한 살림 속에서도 아침마다 어머니와 함께 산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이 소리풀 흔들며 낮은 소리로 인사하였고 계곡물은 장금의 발걸음을 따라 반짝이며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산과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조용히 나누어 주었고 장금은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지요. 장금아, 약초는 말이 없지만 거짓을 알지 못한단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으로 꺾어야 한다. 네, 어머니. 저는 욕심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배워오겠습니다. 장금은 연초록 빛의 잎을 뒤집어 보며 향을 맡았고 뿌리를 캐어 나뭇가지로 흙을 털어내었습니다. 어린 손이지만 손놀림은 섬세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장독대 옆 작은 탁자에 약초를 펼쳐 해를 쬐어 말렸고 밤이면 등잔불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책을 읽었습니다. 책에는 약초의 성질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쓰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금은 글자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 글 사이사이에 스며 있는 사람 살리는 마음을 느끼려 하였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오랫동안 사람들을 치료해온 늙은 의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대개 최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최 의원은 젊은 시절부터 산 넘고 물 건너 백성들의 병을 살폈고 그 덕에 명성이 높았습니다. 아이가 열이 오르면 집집마다 최 의원을 찾았고 노인이 속이 뒤틀리면 그의 약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장금은 그 어깨가 무겁겠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속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품곤 하였습니다. 오래 사람을 살려온 분이니 너도 배울 점을 찾아보아라. 네, 어머니. 저는 잘 듣고 잘 배우겠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며칠째 열이 내리지 않는 집이 있다 하였습니다. 장금은 가져온 꿀물을 그 집 아이에게 조심스레 먹였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마르고 혀가 갈라져 있었으므로 먼저 물기를 열어주어야 하였습니다. 장금은 해가 기울 때까지 아이의 숨을 살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들기 전에 따뜻한 천으로 아이의 이마와 배를 감싸주었고 땀이 나자 미지근한 물로 살짝 닦아주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이의 숨이 한결 고르게 변하였습니다. 장금은 심드렁한 얼굴을 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웃음이 아니라 아이의 숨이 편안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장금아, 고맙다. 어젯밤엔 마음이 무너졌는데 지금 보니 아이 얼굴이 환해졌구나. 아직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은 물을 고아 맑은 국물만 조금씩 드셔보시겠어요. 저녁엔 이 약초를 나눠드릴게요. 너무 세게 쓰진 마시고요. 그 일은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꼭 한 번 더 커져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장터의 장이 서는 날 두부를 사러 나온 이웃이 다른 이웃에게 그 이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어제 저 집 아이는 장금이 덕에 살았다더라. 아니, 그 어린 처녀가? 그래도 어머니한테 배웠다지 않느냐. 그때쯤 최 의원의 귀에도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깊이 주름진 이마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오래 쌓아 올린 명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그저 궁금하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다른 집에서 장금이 도왔다 하니 가슴속 어딘가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사람을 살린다니. 그 말이 심상치 않구나. 사람들이 다들 좋아옵니다. 저 아이가 밤새 곁을 지키고 말도 곱게 하였다 합니다. 말 고운 것으로 병이 나았다면 다행이지. 하지만 병은 말로 고치는 게 아니다. 장금은 이름이 알려진다 해도 마음이 들뜨지 않았습니다. 누가 칭찬하든 말든 눈앞에 환자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우물가에서 겁에 질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갑자기 배를 잡고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금은 옷깃을 여미고 소녀와 함께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 냄새와 땀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장금은 맥을 짚고 대답 대신 뜸들이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의 손은 차고 숨은 약했습니다. 지금은 자극이 센 약을 쓰면 더 지치십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만 풀어 마실 수 있을 만큼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약초는 오늘 밤에는 다리지 말고 내일 새벽에 다려 조금씩 나누어 드리세요. 환자의 아내는 의심하는 눈빛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장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지켜보고 새벽에 또 오겠습니다. 그 말을 뒤로하고 장금이 집으로 돌아오니 초가 지붕 위로 별빛이 얇게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등잔불을 살짝 기울여 불빛을 낮추어 주었습니다. 장금은 무릎을 모아 앉아 낮의 일을 조용히 정리하였습니다. 무리하지 않았는지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장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 집의 남자는 밤 사이에 위기가 지나가 있었습니다. 아직 쇠약하였으나 눈동자에 힘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놀라고 또 고마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는 미안하였어요. 두려움이 앞서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도 조금만 더 천천히 가보지요. 이런 일들이 사흘, 날 이어지자 장터의 말들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과장하였고 누군가는 의심하였습니다. 그 말들이 되돌아와 최 의원의 앞에 섰을 때 최 의원의 마음은 견고하게 닫혀버렸습니다. 오래 쌓아올린 돌탑처럼 딱딱해졌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림없는 소리다. 아이가 사람을 고친다고? 내 평생의 경험을 가벼이 보지 마라. 스승님, 그렇다면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찾아갈 일은 아니다. 의학에는 위아래가 있다. 아이가 했다면 어른이 가르치고 그 순서가 지켜져야 한다. 그날 오후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사람들이 여러 모였습니다. 누군가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병이 나면 장금이를 먼저 찾아갈 텐가? 어려운 병은 그래도 최 의원께 가야지. 그래도 말이지. 그 아이가 밤새 곁을 지켜주는 건 고마운 일 아닌가? 말이 많다. 내일이면 또 말이 바뀔 거다. 그때 열이 가라앉지 않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번들거렸고 아이의 볼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장금이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리 오세요. 그늘에서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부터 마시게 하세요. 최 의원께 가보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더이다. 해가 지기 전이라 다행입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장금의 손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은사를 줍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최 의원이 마을 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는 멈추어 서서 장금과 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이는 맡겨두고 잠시 어미는 뒤로 물러서 있게. 예, 의원님. 은 아이가 겁을 먹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잠깐만 손을 잡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이 자리에 끼어드는가? 제가 어제부터 이 아이 곁을 지켜보았기에 아이가 낯선 일을 보면 더 놀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최 의원의 눈빛은 차가웠고 장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이가 얕은 숨을 내쉬며 손을 뻗었습니다. 장금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최 의원은 고개를 돌려 제자를 보았습니다. 약재를 준비해 오너라. 오늘은 내가 본다. 예!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오래된 권위와 새로운 실천이 마주 선 자리였습니다. 장금은 다투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장터 뒤편에서 누군가가 속삭이는 말이 생겼습니다. 장금이 그 아이는 미신을 쓴다더라. 밤마다 이상한 주문을 외운다더군. 그 손에 잡히면 병이 오히려 깊어진다더라. 말은 모양을 바꾸어 돌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난 말들이 최 의원의 방 안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최 의원은 말의 꼬리를 붙잡듯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다 하니 그냥 둘 수 없다. 아이를 더 키우면 마을이 뒤집히리라. 그 무렵 고을을 지나던 관원이 역마를 세우고 급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궁중에서 세자의 병세가 급히 나빠졌다 하였습니다. 고을의 의원 중에서 누군가 도움이 될 만한 자가 있다면 즉시 올리라는 정규가 내려왔습니다. 관원은 고을의 이름난 의원으로 최 의원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나 관원과 마주한 최 의원의 표정은 복잡하였습니다. 그는 늙었고 지난 겨울을 지나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병이 급하니 곧 떠나야 하오. 그런데 관원이 돌아서려던 찰나 마을 아이가 급히 달려와 관원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장금 누이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장금 누이는 밤새 돌봐줘요. 장금이라니 그게 누구냐? 우리 마을 처녀예요. 사람들을 살려요. 관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최 의원을 보았습니다. 최 의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자부심과 젊은 처녀에 대한 불신과 또 어딘가 알 수 없는 불안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의원이 아니다. 의원이 아니어도 도움이 된다면 데려갈 수 있어. 지금은 시간이 없다. 그 아이는 미덥지 못합니다. 괜한 소문이 앞선 것이오. 그 말이 퍼져나가 궁으로 향하는 영마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그 아이는 미신을 쓴다더라. 사기꾼이라더라. 장금은 아무 말 없이 짐을 꾸렸습니다. 장금이의 어머니는 조용히 장금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마음이 시끄러워도 너는 환자에게 집중하여라. 네, 어머니.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영마가 출발하였습니다. 먼지와 바람이 뒤엉킨 길 위에서 장금은 둘로 나뉘는 마음을 가만히 묶어두었습니다. 한쪽은 서운했고 한쪽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한가운데에는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자.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자. 장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궁궐의 지붕이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장금은 오늘처럼 어제처럼 한 사람의 숨을 먼저 살필 생각이었습니다. 궁궐로 향하는 길은 먼지와 땀이 섞인 길이었습니다. 영마를 타고 도착한 장금은 높은 성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기와 지붕이 햇살에 번쩍였고 바람이 깃발을 흔들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다녀오겠습니다. 두려워도 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마음을 지니거라. 그 마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장금은 관원과 함께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은 회랑을 지나 도착한 곳은 내의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의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자의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가 바로 그 마을에서 왔다던 처자냐? 의술이라 하여도 어린 나이에 무엇을 알겠는가? 지금은 세자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게다가 들으니 그 아이가 미신을 쓴다더군. 그 송기를 믿었다간 세자가 더 위태로워질 게다. 그 속삭임은 장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제 발로 걷는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막으려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자의 곁에서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때 회랑 끝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최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궁으로 불려온 상태였고 장금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자의 목숨은 장난이 아니다. 아무나 덤비다간 큰일이 난다. 어린 계집이 감히 이곳까지 들어오다니 참으로 세상이 어지럽구나. 궁중 의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장금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제 손이 닿는 곳에서 숨을 살리고자 할 뿐입니다. 최 의원의 눈빛이 매섭게 번쩍였습니다. 그 손끝에서 세자가 눈을 감는다면 그 죄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죄를 두려워한다면 저는 처음부터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순간 궁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겁은 없어 보이는군. 하지만 겁이 없는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르지 않은가?
그때 내시가 급히 달려와 외쳤습니다. 세자 저하의 열이 더 치솟았습니다. 의원들은 어서 모이시옵소서. 사람들은 서둘러 세자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장금 역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약 냄새와 땀내가 뒤섞여 있었고 세자는 붉은 얼굴로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궁중 의원들은 차례로 맥을 짚으며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뚜렷한 방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써볼 수 있는 약재는 다 썼습니다. 더는 손을 쓸 수가 없사옵니다. 아무래도 하늘의 뜻이려니 하옵니다. 그때 세자의 흐린 눈동자가 잠시 움직이며 장금을 향했습니다. 장금은 침착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자 저하, 조금만 힘을 내시옵소서. 숨은 아직 곁에 있습니다. 저는 저하를 놓지 않겠습니다. 장금은 허리에 차고 다니던 작은 주머니에서 약초 한 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산 깊은 곳에서만 나는 은은한 향의 풀이 피었습니다. 그녀가 약탕을 준비해 세자의 입술에 국물을 조금 적셔주자 미약하게나마 목이 움직이며 삼켜졌습니다. 잠시 후 세자의 거친 숨이 아주 조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를 믿고 싶구나. 그 한마디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의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하, 어찌 저 아이를 믿으시옵니까? 이건 나라의 명운이 달린 일입니다. 나라의 명운이 내 목숨에 달렸다면 나는 그녀를 택하겠다. 방 안은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세자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장금이의 손끝에 나라의 희망이 걸리게 된 것입니다. 방 안의 공기는 뜨겁고 무거웠습니다. 세자의 숨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이마에서는 끊임없이 땀이 흘렀습니다. 의원들은 서로를 보며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장금이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의 맥이 급히 오르락내리락하니 강한 약을 더 쓰면 기력이 먼저 꺾일 것입니다. 즈음은 몸속 불길을 잠시 식히고 숨이 고르게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계집이 무슨 큰 소리냐? 이미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았다. 세자의 병은 내 손장난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 의원은 팔짱을 끼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감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단 말이냐? 세자가 잘못되면 너는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 장금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부디 물 한 그릇만, 그리고 깨끗한 천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황급히 물과 천을 가져왔습니다. 장금은 천을 물에 적셔 조심스럽게 세자의 이마에 올렸습니다. 곧장 열기와 물기가 부딪히며 천이 따뜻해졌습니다. 장금은 그 천을 여러 번 갈아주며 세자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숨이 더 깊어지실 때까지 지켜야 합니다. 강한 약은 지금이 아닙니다. 버튼 소리. 시간만 허비하다 세자가 위태로워지면 어찌할 셈이냐? 그 순간 세자가 힘겹게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이 처자의 말대로 하겠다. 모두가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의원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장금은 곁에 있던 약재 꾸러미를 풀었습니다. 마른 뿌리와 잎이 드러나자 의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건 시골에서 쓰는 잡초가 아닌가? 그런 것들이 무슨 약이 된단 말이냐? 장금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잡초라 불리어도 사람을 살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어머니께 배운 방법입니다. 장금은 약초를 깨끗이 씻어 작은 솥에 달였습니다. 은은한 향이 퍼지자 방 안에 긴장된 공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 세자의 입술에 적셨습니다. 세자의 목이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며 국물이 조금씩 넘어갔습니다. 저하, 천천히, 아주 조금씩만 넘기십시오. 시간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의원들은 한숨을 쉬며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고 최 의원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세자의 얼굴빛이 서서히 붉음에서 옅어지고 숨이 조금씩 고르게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조금 안정되시는 듯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세자의 눈이 천천히 열리며 희미하게 장금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구나. 아직 숨이 이어진다. 장금은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하,
아직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은 꼭 곁에서 지켜야 합니다. 저는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궁중 의원들은 말이 막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었던 그 약초와 정성이 세자의 생명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손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수십 년을 쌓아온 의술이 어린 계집에게 밀리다니? 하지만 방 안에 있던 이들은 모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궁궐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자의 처소만은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장금은 세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천을 갈아주고 약탕을 지켜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세자의 이마에는 여전히 열기가 남아있었고 조금 가라앉던 기운이 다시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저하의 숨이 다시 거칠어지십니다. 안 된다. 더는 버티지 못하실 것이다. 순간 방 안이 술렁였습니다. 의원들은 다시 강한 약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독성이 있더라도 강한 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하는 장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약은 불을 끄는 대신 저하의 마지막 기운마저 꺼뜨릴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길을 가라앉히면서도 몸을 살릴 숨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말에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어찌 어린 계집의 고집을 따라 나라의 종묘사직을 맡길 수 있단 말이냐? 그때 최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좋다. 내가 세자의 병을 고쳐 보이겠다. 너는 이 아이의 미신에 맡길 수 없다. 그는 준비해둔 약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냄새는 코를 찌를 만큼 강했습니다. 장금은 눈을 크게 뜨고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그 약은 너무 독합니다. 저의 몸은 지금 버티지 못하십니다. 입 다물라. 내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게냐? 최 의원이 약을 세자 곁으로 가져가려는 순간 세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 말대로 하겠다. 모두가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세자의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이건 나라의 일입니다. 어린 계집의 말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나는 그녀를 믿는다. 순간 방 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장금은 곧바로 약탕에 손을 대며 숨을 골랐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웠던 마지막 처방을 떠올렸습니다.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작은 풀, 그 향은 은은하나 불길을 잠재우는 힘이 강했습니다. 장금은 그 약초를 조심스럽게 넣고 약탕을 천천히 다렸습니다. 저하, 이번에는 아주 조금씩만 3번에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세자의 입술에 약이 닿자 의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첫 모금이 넘어가고 두 번째 모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금을 삼킨 뒤 세자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하! 저하! 사람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장금은 손을 들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지금은 깊은 잠에 드신 것입니다. 기운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이 잠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새벽이 다가올 무렵 세자의 숨이 고르고 깊어졌습니다. 창문 밖에서 첫 새소리가 들려올 때 세자의 얼굴빛은 한결 맑아졌습니다. 눈동자가 천천히 열리며 힘 있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몸이 가볍구나. 저하께서 회복되십니다. 기적이다. 정녕 그 처자가 살렸단 말이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장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던 임금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금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대가 내 아들의 목숨을 살렸구나. 나라실에 귀천이 없음을 몸소 보여주었도다. 장금은 머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전하, 저는 다만 눈앞에 숨을 지켰을 뿐입니다. 병든 이가 있다면 누구든 손을 내미는 것이 제 할 일일 뿐입니다. 임금의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서 있던 최 의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최 의원, 그대는 세자의 목숨을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시기와 질투로 진실을 가리려 하였구나. 죄가 무겁다. 최 의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한평생 쌓은 것이 무너질까 두려웠을 뿐이옵니다.
진정한 의원은 명성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다. 그대는 스스로 길을 잃었다. 세자의 회복 소식은 궁궐 안팎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금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내의원 의원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대신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 처자가 세자의 목숨을 살리다니 정녕 믿기지 않는 일이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하면 나이나 신분이 무슨 대수란 말이오. 오늘에서야 깨닫는구려. 임금은 다시 한번 장금을 불러 세웠습니다. 장금아, 그대의 공은 크다. 내 너를 궁중에 두어 나라의 의원으로 삼고 싶구나. 하지만 장금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제게는 더 큰 자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궁궐의 화려함보다 마을의 작은 웃음을 지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백성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임금은 잠시 장금의 눈빛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뜻이 그러하다면 막지 않겠다. 다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나라 또한 그대의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장금은 궁궐의 영광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금의 귀환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치마를 붙잡으며 웃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장금아, 너가 돌아와 주니 우리 마음이 든든하구나. 궁궐에서 큰 자리를 얻을 수도 있었다는데 어찌 다시 이곳으로 왔느냐? 저는 그저 제 손이 필요한 곳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이 마을입니다. 장금은 예전처럼 산과 들을 누비며 약초를 캐고 아픈 이들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사람들의 한숨이 줄고 웃음이 늘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종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옛날 우리 마을에는 서장금이라 불린 처녀가 있었단다. 가난했지만 마음이 크고 약초로 사람들을 살려냈지. 건세보다 사람을 택한 그 마음이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단다. 장금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진심은 오래도록 빛을 냈습니다. 세자의 목숨을 살리고도 장금은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백성 곁을 지켰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장금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누군가를 돕거나 또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돌아올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